어떤 사랑은 진실이고 어떤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은 10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오늘의 이야기, 태국 며느리의 진실. 2025년 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박민수는 아내 솜차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솜차이는 태국 방콕 출신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민수를 만났습니다. 10년 동안 솜차이는 모범적인 아내였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김치도 담그고 명절에는 전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태국 사람인데 한국 며느리보다 나아. 효도도 잘하고 순종적이고.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솜차이는 매일 저녁 9시면 방문을 닫고 태국어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씩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2015년 3월 솜차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민수는 인천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온 솜차이. 민수는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솜차이는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눈물을 참았습니다. 태국에 두고 온 3살 아들, 1살 딸, 그리고 남편. 민수는 솜차이가 우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한국 오기 싫었어요? 아니에요. 감격해서요. 솜차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생애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첫날 밤 시어머니가 준비한 방에서 솜차이는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없이. 태국에 있는 아이들 생각에. 그때 솜차이는 다짐했습니다. 5년만 참자. 5년만 일하고 돈 벌어서 태국 돌아가자. 하지만 5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친정 부모님과 통화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솜차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통화해요. 엄마가 제 목소리 듣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10년, 3650일, 하루도 빠짐없이 통화하는 게 정상일까요? 민수는 가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솜차이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2017년 결혼 2년 차. 시어머니가 솜차이에게 물었습니다. 솜차이야, 우리 민수랑 아이 안 가져?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솜차이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직 준비가. 뭘 준비해? 나이 30인데 언제까지 기다려? 솜차이는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태국에 이미 2아이가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게 탄로 날 것입니다. 그래서 솜차이는 몰래 피임약을 먹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솜차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에는 문제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건강한데 왜 아이가 안 생기지?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솜차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결혼 5년 차. 민수는 솜차이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솜차이는 태국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태국 사람들 모임에도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가? 친구 사귀면 좋잖아. 싫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둘째, 솜차이는 태국 음식을 절대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태국 음식 해줘봐. 먹고 싶은데. 못 만들어요. 잊어버렸어요. 셋째, 솜차이는 SNS를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안 해?
귀찮아요. 넷째, 솜차이는 태국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 보고 싶지 않아? 한 번 다녀와. 아니요. 괜찮아요. 전화로 충분해요. 민수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솜차이가 워낙 착하고 순종적이어서 깊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2024년 여름 시어머니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솜차이가 매일 태국어로 통화하는 거 이상하지 않니? 뭐가 이상해요? 엄마랑 통화하는 거잖아요. 엄마랑 매일 1시간씩 통화해. 10년 동안? 그것도 방문 닫고.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는 우연히 솜차이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방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태국어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는 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솜차이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애교 섞인 목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 후배에게 부탁했습니다. 후배의 아내가 태국 사람이었습니다. 형수님, 태국어 통역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수는 솜차이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후배 아내에게 들려줬습니다. 후배 아내는 녹음을 듣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이거 뭐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후배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애들은 잘 자. 우리 아들 숙제는 다 했어? 딸은 학교 잘 다니고. 당신 건강은 어때? 나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 5년만 더 있으면 태국 가서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애들, 아들, 딸. 후배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솜차이 씨가 태국에 남편이랑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녹음을 들은 그날 밤 민수는 솜차이의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솜차이와 태국 남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 민수는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 뒷면에 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2014년 12월. 우리 가족, 사랑해요. 2014년 12월. 솜차이가 한국에 오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솜차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솜차이가 돌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솜차이를 추궁했습니다. 당신 태국에 남편 있어? 솜차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들었어. 통화 내용 녹음했어. 솜차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솜차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진짜야. 정말 태국에 남편 있어? 솜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애들도 있어?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10년. 1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솜차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솜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5년 솜차이는 태국 방콕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했습니다.
솜차이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20살 때 솜차이는 똑같이 가난한 남자 뿌라윗을 만났습니다.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습니다. 23살에 아들을 낳았고 25살에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뿌라윗은 돈을 못 벌었습니다. 태국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이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한화로 40만 원. 내 식구가 40만 원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2014년 솜차이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그런데 한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관광 비자로는 3개월밖에 못 있었습니다. 솜차이는 더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그때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솜차이에게 제안했습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한국에서 오래 살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하지만 저 이미 결혼했는데요. 이혼하세요. 서류상으로만. 그리고 한국 가서 결혼하고 5년만 일하세요. 그럼 태국 돌아와서 다시 결혼하면 돼요. 솜차이는 남편 뿌라윗과 상의했습니다. 뿌라윗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솜차이가 울면서 설득했습니다. 당신, 우리 애들 굶어 죽이고 싶어. 나 5년만 한국 가서 일할게. 돈 벌어서 올게. 그럼 우리 집도 사고 애들 대학도 보낼 수 있어. 뿌라윗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2015년 솜차이는 서류상으로 뿌라윗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민수를 소개했습니다. 민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솜차이는 민수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솜차이는 매달 민수 몰래 돈을 보냈습니다. 100만 원씩 10년 동안 총 1억 2천만 원. 태국 남편 뿌라윗은 그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작은 가게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솜차이는 매일 밤 9시에 뿌라윗과 통화했습니다. 남편 목소리를 듣고 아이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솜차이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민수는 솜차이의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10년 동안 나는 뭐였어? 솜차이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10년 동안 나를 이용한 거잖아. 나는 당신 ATM기였던 거야. 솜차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악했습니다. 뭐, 그 여자가 태국에 남편이 있다고. 애들도. 네. 10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당장 이혼해. 그런 사기꾼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민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솜차이와 함께한 10년. 솜차이는 정말 좋은 아내였습니다. 집안일도 완벽하게 했고 시어머니도 잘 모셨습니다. 민수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힘들 때 위로해줬습니다. 그게 전부 연기였을까? 민수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솜차이에게 말했습니다. 태국 가자. 네. 당신 남편이랑 애들 보러 가자.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솜차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요? 응. 가자. 2025년 6월 민수와 솜차이는 태국 방콕으로 갔습니다. 솜차이의 집은 방콕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 1층에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뿌라윗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 마른 체구, 수줍은 표정, 그리고 아이들, 15살 아들,
13살 딸. 솜차이가 아이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자식들이었습니다. 태국 방문 둘째 날 밤 민수는 뿌라윗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솜차이가 통역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참았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사는 걸. 뿌라윗이 대답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저는 무능한 아버지예요. 돈을 못 벌어요. 솜차이가 한국 가서 번 돈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럼 솜차이가 저랑 같이 자는 것도 알았어요? 뿌라윗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참았어요? 뿌라윗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셨어요. 취해서 잠들었어요.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았어요. 솜차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다고 생각하면 죽고 싶었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 안 했어요? 뿌라윗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솜차이를. 그리고 솜차이도 절 사랑해요. 우리는 진짜 부부예요. 한국에서의 10년은 솜차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치른 희생이에요. 민수는 뿌라윗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구나.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민수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뿌라윗이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솜차이가 통역했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대요. 당신 인생을 망쳤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5명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뿌라윗이 만든 태국 음식이었습니다. 똠얌꿍, 팟타이, 쏨땀. 아이들은 수줍어하면서도 민수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15살 아들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You are my mom's friend.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솜차이에게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진짜로 날 사랑한 적 없어. 솜차이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당신을 이용하는 게. 그럼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당신한테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하지만 사랑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10년 동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네. 민수는 3일 동안 태국에 있었습니다. 뿌라윗의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솜차이가 10년 동안 보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솜차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민수를 덜 아프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솜차이가 대답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갈게요. 이혼해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예요? 10년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조금이라도 행복했어? 솜차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됐어. 민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태국으로 떠나는 날 아침 공항에서 민수와 솜차이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랑 살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한 번도 느낀 적 없어. 솜차이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저는
뿌라윗을 20년 넘게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제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에요. 당신은 다른 거예요. 다르긴 뭐가 달라. 솜차이가 민수의 눈을 봤습니다. 당신은 제게 안전함을 줬어요. 뿌라윗은 사랑을 줬어요. 두 개는 달라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안전함이라. 그게 나한테 전부구나. 아니요. 고마움도 있어요. 존경도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지. 솜차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뿌라윗이 없었다면? 내가 먼저였다면? 그럼 날 사랑할 수 있었을까? 솜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 솜차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1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행복하세요. 민수는 대답 대신 손을 흔들었습니다. 솜차이가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민수와 솜차이는 이혼했습니다. 솜차이는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만에 가족과 재결합했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속상하지?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네. 솜차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10년을 속인 건데. 민수가 웃었습니다. 엄마, 10년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솜차이가 저한테 해준 것들도 다 거짓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솜차이의 사랑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 저는 솜차이를 사랑했어요. 그게 제 진실이에요. 솜차이가 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민수는 솜차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국어로 빼곡히 적힌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수는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오늘 한국에 왔다. 민수 씨는 착한 사람 같다. 하지만 나는 그를 속이고 있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아, 딸아.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갈게. 조금만 기다려. 2016년 8월 3일. 오늘 시어머니한테 혼났다. 김치가 짜다고.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것도 일이다. 돈을 벌려면 참아야 한다. 2018년 2월 20일. 오늘 민수 씨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다.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다. 미안하다. 2020년 5월 10일. 오늘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화로 아들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울었다. 민수 씨 몰래. 2022년 7월 25일. 5년 계획이 10년이 되었다. 언제 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민수 씨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민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솜차이도 힘들었구나. 10년 동안. 이혼하고 6개월 후 민수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여자였습니다. 착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자꾸 솜차이와 비교했습니다. 새 여자는 김치를 못 담갔습니다. 솜차이는 완벽하게 담갔습니다. 새 여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솜차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새 여자는 시어머니와 자주 싸웠습니다. 솜차이는 한 번도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솜차이가 완벽한 아내였던 이유를. 그녀는 진짜 아내가 아니었으니까. 연기를 했던 거니까. 10년 동안. 그럼 솜차이의 진짜 모습은 뭘까? 태국 남편 앞에서는 어땠을까? 민수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질투가 났습니다. 뿌라윗은 솜차이의 진짜 모습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솜차이의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슬펐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솜차이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태국어로 된 긴 편지였습니다. 민수는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저는 태국에서 가족과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남편도 가게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미안했어요. 10년 동안 거짓말해서. 하지만 한 가지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 그건 진심이었어요. 행복하세요. 솜차이 올림. 1년 후 민수는 솜차이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태국의 작은 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뿌라윗, 솜차이, 그리고 16살이 된 아들, 14살이 된 딸.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솜차이의 얼굴.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얼굴.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솜차이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지은 미소는 전부 가짜였다는 것을. 진짜 미소는 태국에 있었다는 것을. 민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지웠습니다. 더 이상 솜차이의 소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그 시간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 그리고 민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언젠가 민수도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솜차이가 뿌라윗을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민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10년. 진짜와 가짜 사이. 사랑과 이용 사이. 민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진실이었던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거짓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하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